2024년 10월 13일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 인근의 조용한 마을 티아라스. 평화롭던 일요일 오후, 이 작은 마을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극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가족,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심지어 반려견까지 모두를 살해한 사건. 충격적인 범행은 지역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후 공개된 자백과 신문 영상은 세상을 경악시켰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2024년에 일어난 티아라스 일가족 살해 사건입니다. 현재 미국은 정신질환, 약물 남용, 총기 접근성이라는 세 가지 사회 문제가 교차하며 수많은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외딴 농촌 지역에서는 의료 및 정신건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이 직접 돌보는 상황이 흔했죠. 이런 환경은 때로는 돌봄을, 때로는 폭발 직전의 위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에드 메스트리에들. 2000년생으로 사건 당시 24세였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룬도는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가장이었고, 어머니 베라는 지역 교회와 자선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드는 2명의 자매와 함께 자랐습니다. 첫째 낸시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고, 막내 여동생 브리얼은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밝고 유머러스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장기 환자치료병원에서 10년 넘게 치료를 받아왔고, 언니를 따라 대학 과정을 준비하고 있을 만큼 의욕적인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가족 속에서 에드는 점점 어두운 그림자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환청과 망상 증세를 겪고 있었습니다. 대마초를 자주 흡연하였으며, 의사들은 그를 위험인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항정신병 약을 처방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2024년 초 약 복용을 멈추면서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망상은 점점 심각해졌고, 그는 집 주변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근처 통신탑에 총격을 가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13일 일요일 정오 무렵, 에드는 극심한 정신병적 발작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심장을 훔치려 한다고 믿었고, 아버지가 칼로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망상이었지만 그는 이를 자기 방어라 믿었고, 곧 끔찍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에드는 부모가 보관하던 권총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먼저 거실에서 아버지 룬도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칼로 찌르고 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아버지를 현장에서 사망하게 했습니다. 총성을 들은 어머니 베라는 계단을 내려오다 맞닥뜨렸고, 에드는 계단 아래에서 위를 향해 총을 쏘아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안에 있던 여동생 브리오를 향해 벽 너머로 총을 쐈고, 이후 그의 총구는 반려견을 향해 있었습니다. 집안 전체는 순식간에 사륙 현장이 되었고, 세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으로 에드의 부모와 여동생 3명 모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웃은 총성을 듣고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고, 오후 2시 14분에 보안관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에드는 조사 과정에서 가족이 내 심장을 훔치려 했고, 내가 그들을 죽였지만 시신이 치유됐다고 말하는 등 현실 감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소식은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평화롭던 작은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진입해 에드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 손으로 가족이 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며, 시신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그가 묘지 근처의 협곡에 시신을 옮겨놓은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신문실에서 에드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반복했고, 가족이 악령에 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문 도중 벽을 두드리며 벽을 뚫고 탈출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하룻밤만 자고 나가게 해달라는 등 비현실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결국 탈출을 시도하다 다시 붙잡혔고, 이후에도 자신의 망상이 진실이라 주장했습니다. 에드는 1급 살인 3건, 증거 훼손, 동물학대, 구금 탈출, 공공시설 파손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그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교도소 대신 정신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일부에서는 그의 정신질환이 진짜라고 보는 반면 일부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브리얼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이 시작되었고 언니 낸시는 가족을 모두 잃은 충격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시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유급 휴가조차 받을 수 없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최악의 살인, 그리고 그 중심에는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 방치된 총기, 무너진 안전망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비극은 언제나 먼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2024년 티아라스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사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